안녕하세요. 너스커넥트 최동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날짜가 촬영일이 10월 13일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겨울입니다. 날씨가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다들 아마 이제 외투를 가을 옷을 꺼냄과 동시에 겨울 옷을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직접 IELTS를 본 경험담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처럼. 그런데 이게 뭔가 제가 공부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직접 IELTS 시험을 급하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시험 보면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 전반적인 부분은 당연히 이 영상이 아니라 실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과외 선생님들이 됐던 학원 선생님이 됐던 그런 분들은 배우셔야 당연히 정확하고요. 저는 그냥 내가 봤더니 이러저러하더라 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IELTS를 보게 된 계기는 급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여러 가지 공인영어 시험들을 찾다가 날짜가 그나마 맞는 게 IELTS밖에 없어서 급하게 IELTS를 보게 됐고, 접수하는 날 바로 문제집을 근처 책방에 가서 샀는데, 문제 유형 자체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파트별로도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공부한 게 탭스인데, 지문이나 아니면 어떤 LC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문들이 생소하고 문제가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일단 문제 유형 파악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시험을 일단 지금 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응시 예정이신 분들은 일단 밴드 스코어, 그러니까 점수 체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IELTS는 9점 만점의 시험이고, 대부분 비자 스크린 발급이나 혹은 추후에 면허 이전, 엔돌스먼트라고 하죠. 엔돌스먼트에 필요한 점수는 오버롤이 6.5점에 스피킹 7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9점 만점인데 이게 반올림 같은 제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점수가 최종 점수가 6.25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걸 0.25점을 더해서 6.5점으로 보정해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점수는 오버롤 따졌을 때 6.25점이 되면 평균 6.5점이 된다. 스피킹은 별도의 얘기고요. 근데 6.5점이라는 게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100점 만점으로 보면 6점을 하는 구를 하면 72, 그러니까 72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IELTS 스피킹 7점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78점 정도가 되는 숫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밴드 스코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6점이라는 점수가 원하는 6점이라는 점수를 받기 위한 사람의 실력은 이 정도. 그러니까 부정확하고 부적절하지만 어떤 친숙한 상황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7점은 이 정도, 8점은 이 정도.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만점 받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점수를 공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전략을 밴드 스코어를 보고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LC부터 한번 가볍게 제 경험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C. LC는 우선은 대부분 이제 영어 시험은 어떤 지문을 주고 이렇게 문제를 적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IELTS LC는 그냥 주르륵 읽어주고 제가 알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생소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스타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서부터 문제와 답이 시작되느냐, 이걸 알아채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실 LC에서도 파트로 나눠졌었나, 하여튼 파트 1, 2, 3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한 편인데, 파트 4, 그러니까 어떤 렉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주르륵 나오는 부분에서 잠깐만 다는 생각하면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마지막에 한 10문제 정도를 써야 되는데 한 4문제까지 쓰다가 5문제쯤에 잠깐 딴소리 나더라고요. IELTS 리스닝의 가장 큰 장점이랄까라고 하면 지문의 흐름과 문제의 넘버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번 문제에 대한 말을 하고 두 번째는 2번 문제에 대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걸 특별히 이렇게 섞이진 않기 때문에 그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런데 마지막 그 렉처 부분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 번째 문제까지는 잘 얘기를 하다가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한 말을 해줬어야 되는 시점에 갑자기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딴소리를 하길래 저도 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4개 정도 문제가 후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다시 정신줄을 붙잡고 마지막을 썼는데 저는 그 못 들었던 부분에서 그냥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아무거나 그게 뭐가 됐든 그것만 그냥 다 쓴 것 같아요. 똑같이. 네, 그렇게 한 것 같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뭐 당연히 문제를 우리는 많이 풀어본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알겠지만 일단 문제를 먼저 보는 건 당연해요. 그죠? 문제를 먼저 보는 건 당연한데 파트가 넘어가는 때마다 잠깐 시간이 있어요. 뭐 30초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있나? 하여튼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절대로 내가 미리 기입했던 답들 이게 맞나 틀리나 보지 마세요. 바로 넘어가서 다음 파트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무슨 흐름이 나오나 이거 보세요. 어차피 제가 해보니까 컴퓨터 베이스로 보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적으면서도 하실 수는 있지만 종이에 그게 아니더라도 지문이 끝난 다음에 사실 저는 기억이 안 났어요. 뭐라고 했는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거 리뷰하시는 시간에 바로 다음 거 보세요. 어차피 모든 듣기가 끝나면 2분 정도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채워놓더라도 바로바로 그냥 적어버리시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종이와 펜을 준비해가서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난 이거 쓰기 바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되 어쨌든 빨리 문제를 보시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흐름을 잡고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딩이죠. 리딩이 제 기억엔 패시지, 그러니까 지문이 3개 나왔던 것 같아요. 3개 나왔는데 1시간이 주어지고 40문제 정도 풀어야 됐던 것 같아요. 40문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풀 거예요. 그 RC 문제는 우선 지문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지문, 내가 좀 관심이 평소에 있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 저는 세 번째 질문에서 영화와 관련된 게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떤 아동 발달에 대한 얘기, 첫 번째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시험 본 게 9월 마지막 주인가 뭐 그래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뭐 누구나 영화 좋아하니까 저도 영화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 지문 먼저 풀었는데 영화 지문을 이렇게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과감하게 버리고 다음 질문을 봤어요. 다른 거. 그래서 저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고, 문제 중에 이제 그런 문제 있어요. 그건 각 패스지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이제 블랭크가 막 여러 개 있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 부분은 특정 문단에서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단만 찾으면 여기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라 그건 굉장히 쉽다고 느껴졌고,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끙끙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1시간인데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지문도 길어요. 지문도 긴 편이라 최대한 빨리빨리 모르는 게 있으면 과감히 스킵하고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만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빨리빨리 넘겨서 내가 아는 것만, 확실하게 아는 것만 먼저 풀고 뭐 영화 지문을 따시게 해주면 아동 발달 지문을 읽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리딩을 가장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리딩 때문에 저는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영문으로 된 글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평소에 뭐 뉴스 기사도 많이 읽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접하는 편인데 그게 조금 저도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딩은 뉴스, 신문 기사, 영어로 된 신문 기사들을 위주로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하시거나 뭐 통학하시거나 하실 때 뭐 음악 들으시고 뭐 다른 거 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보시다가 한 번 정도는 영어 신문 기사를 한 번씩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100번 문제 푸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RC는 제 생각엔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은 지금 하시는 방법에 그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라이팅. 사실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게 라이팅이에요. 왜냐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크게 간과했던 게 저는 사실
스펠링 체크에 대한 부분은 크게 점수가 크게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딱 써있더라고요. 스펠링도 본다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컴퓨터를 맨날 쓰기 때문에 스펠링을 항상 기억이 안 나요. 맨날 까먹고 나중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스펠링 오타 체크를 해서 스펠링이 제가 굉장히 약해요. 정말 간단한 뭐가 있을까요? 뭐 strongly라고 하고 싶을 때, 뭐 나는 강하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도 사실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STR 뭐 하여튼 그래서 저도 스펠링 할 때는 제가 직접 말해보면서 발음 가는 대로 써요. 스트롱이면 ST 롱이니까 R이 들어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유추해서 쓰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깎인 것 같고 제가 라이팅 점수가 제일 안 나왔는데 창피하게도 라이팅은 보니까 파트 1과 2는 아니었는데 2가 점수가 훨씬 높다 하더라고요. 2는 250단어 이상 써야 되고 1은 150단어 이상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인스트럭터 분께서도 2가 훨씬 더 점수가 높으니까 2를 먼저 작성하라 라는 말씀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처음이니까 따라서 했는데 2는 그냥 쉽게 말하면 짧은 에세이를 쓰는 거죠. 에세이를 쓰는 건데 이제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넌 이거에 동의하니 동의하지 않니 라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건데 사실 에세이 문단은 똑같죠. 뭐 나는 동의한다 A 이래서 B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다 뭐 이건 동일한 아주 기본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마지막에 기본적으로 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적어주고 근거 한 2개 정도 달아준 다음에 마지막에 however 이런 게 있었다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까지 해주면 아주 완벽하겠죠. 스펠링 체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파트 1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를 2개를 주고 분석하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차트들 뭐 이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차트들이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항목을 다 말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에세이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정보 전달의 의미로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뭐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B는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C는 뭐 이렇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팅 공부는 특별한 거 없고 뭐 타자 연습하라 이런 인터넷 지금도 있던데 타자 못 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제 생각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에세이들, 좋은 점수 받았다는 라이팅 샘플들을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써보는 것도 그건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는 건데 공부하는 방법을 써보면서 집었다 첨삭 꺾고 이거보다는 똑같은 지문을 보고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써야 고득점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챙기시면 훨씬 더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플 문제를 보고 내가 직접 써보고 그리고 점수 잘 받은 지문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얘 이렇게 했구나 이런 말을 썼구나 여기서 이런 단어를 썼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 없었고 유형만 파악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를 풀고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피킹이죠. 스피킹이 정말 마의 점수 7점대라는 그 스피킹인데 우선은 그 앞서 제가 밴드 스코어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 것처럼 7점이라는 점수는 굿이에요. 굿. very good이 아니라 그냥 굿이에요. 굿. 그래서 굉장히 부정확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전달이 된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fully express 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건데 우선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그 인스트럭터 분이랑 좀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실제 시험 시작 전에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오늘 처음인데 너무 떨린다, 너무 피곤하다, 시험이 이렇게 긴 거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이 평가하는 건데 그게 사람의 기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이 스피킹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문법이나 아니면 뭐 어떤 어절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맞춰서 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점이라는 점수를 위해서는 뭐 8점, 9점 위해서는 훨씬 더 잘하셔야겠지만 문법 아니면 뭐 말의 속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경험상 저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인스트럭터가 그만하라고 시간 다 됐다고 말릴 때까지 제가 계속 떠들었거든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떠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분이 질문하시는 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싶어서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약간 움츠려들게 되고 멈칫하는 순간이 많아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않으셔도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 답변을 내가 말한 근거를 미친 사람처럼 문법 다 틀려도 계속 떠드시면 7점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스피킹에서도 템플릿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하시고 뭐 토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보다는 저는 스피킹은 그냥 정말 말하는 연습. 네, 그게 더 중요하지. 어떤 토픽에 대한 이해,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토픽들이 나오고, 제가 토픽들을 그 후에 쭉 훑어보니까 다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말하기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실제 미국에서 근무하실 때 문법적으로도 완벽해야 하지만 당장 IELTS 스피킹 7점을 받기 위해서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내가 계속 말할 수 있는, 내가 나의 주장을 계속 펼칠 수 있을 만한 실력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스피킹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뭐 과외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많으실 텐데 저는 그냥 그거는 스피킹을 어떤 과외를 받은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에 말하든지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화상영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이용하셔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말하다 보면 그냥 상대방이 내가 문법적으로 틀려도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하다 보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알아듣잖아요. 뭐 단어로 말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당연히 미국에서 실제 근무하실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하셔야 돼요. 훨씬 고차원적인 영어를 구사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직면한 과제인 스피킹 7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리스닝 파트 공부하는 부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제일 좋은 건 영어 라디오, 영어 뉴스를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BBC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영국 발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미국 발음이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서 들어주시고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여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를테면 수요일일까 오늘 시험 신청하고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 뭐 이 정도 날짜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연습들을 할 수 없었지만 그런 영국식 발음이 익숙해질 수 있는 노력들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007 그런 걸 봤는데 뭐 한 편 정도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많이 듣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시험 자체가 원하는 수준이 어떤 특정 뭐 탭스 같은 시험처럼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좀 변태 같은 그런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 IELTS 아카데믹이라는 건 정말 당신이 영어권 국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렇게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학원이나 과외가 당연히 도움되겠지만 그런 게 당장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힘든 분들은 나의 어떤 시험 포커스를 전체적인 영어 향상에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영어가 향상이 되면 당연히 IELTS 시험도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에
그런 영어 같은 뉴스 많이 들으시고 영상을 보고 싶으셔도 영어로 된 것도 많이 보시고 자막 없이 그리고 좀 내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자주 노출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어쨌든 말씀드리면 엔돌스먼트를 받을 수 있는 점수와 똑같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리스닝 6.5, 리딩 6.5, 라이팅 6점, 스피킹 7점. 그래서 오버롤 6.5점을 받아서 다행히 저도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롤 6.5점, 스피킹 7점 정도는 정말 엄청난 뛰어난 잉글리시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피킹 7점을 받았다고 미국에 그대로 가시면 난 뭐 의사소통도 잘 되고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스피킹 7점 아니 제가 보기엔 미국에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특히나 환자를 케어하고 동료들과 의사소통 하시려면 적어도 8점에서 8.5점 정도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되셔야 돼요. 7점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IELTS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라 하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간호사분들 IELTS 점수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이 점수 취득이 중요하니까 점수 취득을 위한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되 전체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준비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문제집을 사서 한 세트 정도 풀어보다가 나머지는 손도 안 댄 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 이메일이나 카카오 플러스 정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에게는 저희 책과 또 여러 가지 기타 저희 뭐 상품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책도 다 연필로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워서 아깝잖아요. 저는 그런 책 문제집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금방 추워진다고 하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금 하시는 대로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